부족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는 무려 73.6, 매 시즌 평균 9에 육박하는 초현실적인 수치였습니다. MVP 3회 수상, 투표 2위만 4회, 트라웃은 모든 야구 팬들에게 사랑받는 대표 강타자였죠. 하지만 이 완벽했던 야구 인생이 지금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라웃의 신체적, 기술적 노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2명을 데리고도 가을 야구조차 가지 못한 LA 에인절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대에 접어들며 트라웃의 성적 그래프는 확연한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타격의 정교함이었습니다. 2020년까지 트라웃은 삼진 비율을 21% 수준으로 통제하며 통산 출루율 4할 1푼 8리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삼진 비율은 29%까지 치솟았고 출루율은 3할 7푼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투수들의 빠른 공을 대처하지 못하자 정교한 타격 대신 장타만 의식해 배트를 강하게만 휘두르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죠. 최근 3개의 시즌에 누적 스탯을 보면 이 하락세가 더 명확히 체감됩니다. 24시즌에는 단 29경기만 출장하며 시즌 아웃당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130경기를 소화했지만 타율은 2할 3푼 1리, 장타율 4할 3푼 9리로 전성기 시절의 폭발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6시즌, 시즌이 중반으로 가고 있는 시점 타율은 2할 3푼 4리로 여전히 우리가 알던 강타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물론 뛰어난 선구안으로 올해 출루율을 3할 8푼 8리까지 끌어올리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곤 있지만 경기장 전체를 씹어먹던 만능치 특히 트라웃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괴물을 이토록 무참하게 꺾어놓았을까요? 주범은 바로 잔인하리만큼 이어진 연쇄 부상인데요. 데뷔 초기 5년간 부상자 명단에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이철이는 2017년 엄지손가락 인대 파열을 시작으로 매년 신체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하체와 척추에 집중된 부상은 타격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파괴해버렸죠.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건 2022년에 발견된 등 흉추 관절 기능 장애입니다. 갈비뼈와 척추가 만나는 T8에서 T10 구역의 염증인데 이건 타격할 때 상하체를 강력하게 비틀어 올리는 회전력을 영구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게다가 무릎 연골까지 파열되면서 트라웃은 더 이상 중견수 수비를 보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죠. 수비를 안 보고 지명타자로 들어가면 더 타자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트라웃은 지명타자를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수비 리듬이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철학 때문이었죠. 실제로 중견수일 때 타율은 3할 4리였지만 지명타자일 때 2할 3푼 3리로 죽을 쓰면서 지타가 자신에게 얼마나 맞지 않는지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트라웃의 무릎은 코너 외야수나 지명타자로의 영구 전향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트라웃은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죠. 관절 부담을 줄이려고 살을 완전히 뺐고 매일 홈구장에서 빨간색 빛을 쬐는 적색광 치료, 전자기장을 이용한 통증 완화 치료 등 첨단 의료 장비를 동원해 하루 30분씩 몸을 리셋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화로 배트 스피드가 투수의 강속구를 따라가지 못하자 트라웃은 15년 커리어 중 가장 파격적인 기술적 수정을 단행합니다. 바로 뒷발을 뒤로 디뎠다 스윙하는 스텝백 타격폼인데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오른발을 홈플레이트 뒤쪽으로 슬쩍 빼면서 체중을 싣는 방식인데 여기엔 놀라운 생체역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면 반발력 극대화는 뒷발을 뒤로 디디는 추진력으로 골반과 상체의 회전 에너지를 스프링처럼 꼬아 배트 스피드를 확보합니다. 둘째로 시각적 시간 확보인데 몸의 중심을 뒤에 잡아두어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눈으로 식별할 미세한 여유를 벌어주게 되죠. 세 번째로는 플랫한 스윙 경로를 통해 체중이 앞으로 쏠려 뒷 어깨가 처지는 부작용을 막고 공의 궤적과 배트가 수평을 이루게 만들었는데요. 결과는 MVP 시절 트라웃의 모습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성공적이었습니다. 2025년 82%까지 떨어졌던 존 안쪽 공 컨택률이 2026년 93%로 반등했고 배럴 타구 비율은 20.6%로 폭등했으며 30%에 육박하던 헛스윙률은 18%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야구의 정점에 섰던 선수가 자신의 노화를 인정하고 기술적 변신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연장한 셈이죠. 사실 트라웃은 태생적으로 낮게 떨어지는 공을 걷어올리는 이른바 골프 스윙에 최적화된 타자입니다. 이건 그에게 수많은 홈런을 선물했지만 반대로 투수들에겐 너무나 확실한 공략법을 제공했죠. 그 공략법은 바로 하이 패스트볼인데요. 특히 투구 릴리스 포인트가 낮으면서 끝까지 치솟는 듯한 높은 수직 무브먼트 직구를 던지는 투수들에게 트라웃은 쥐약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스턴에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있죠. 투수들은 트라웃을 만나면 직구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트라웃은 존 상단 직구를 상대로 한때 20타수 1안타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슬라이더나 커브, 체인지업처럼 스트라이크 존 아래로 떨어지는 변화구는 여전히 트라웃의 먹잇감인데요. 투수가 높은 직구를 던지려다 실수해서 가운데나 아래로 밋밋하게 던지는 순간 여지없이 관중석 상단에 꽂히는 대형 홈런으로 변하죠. 이번에 도입한 스텝백 자세 덕분에 높은 직구를 파울로 걷어내는 여유가 생겼고 결국 투수들이 불리한 카운트에서 실투를 던지도록 압박하는 심리적 우위까지 되찾아오고 있죠. 하지만 한창 고점을 달리고 있던 역사상 최고의 외야수 마이크 트라웃과 현대야구의 상식을 뒤흔든 투타 겸업의 신 쇼헤이 오타니를 동시에 보유했던 LA 에인절스는 단 한 번도 가을 야구를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두고 텅스텐 암 오도일이라는 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마이크 트라웃이 홈런 3개를 치고 오타니가 1921년 이후 최초의 대기록을 세웠지만 에인절스는 디트로이트에게 3대8로 패했다라는 식의 조롱 섞인 한탄이었죠. 이 참사의 배경에는 에인절스 구단의 막장 운영이 있었습니다. 구단은 투타 모두에서 팀을 이끌던 오타니의 체력 관리를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오타니가 매일 독박 야구를 하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최소한의 휴식조차 주지 않았고, 이는 결국 2023년 오타니의 두 번째 팔꿈치 인대 파열이라는 대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에인절스의 미래가 없음을 직시한 오타니는 2023 시즌이 끝난 후 이웃 동네인 LA 다저스로 이적해 10년 7억 달러라는 전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대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트라웃은 쓸쓸히 홀로 에인절스에 남겨졌습니다. 야구는 2명의 초인이 이끄는 스포츠가 아니라 26명의 선수 전체의 조화가 필요한 스포츠라는 걸 에인절스가 온몸으로 증명한 셈이죠. 에인절스가 망한 근본적인 재정적 원인은 돈을 안 써서가 아닙니다. 한정된 돈을 최악의 방식으로 썼기 때문인데요. 에인절스가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역대급 먹튀 리스트를 보시죠. 이 5명에게 낭비한 돈만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기여도는 리그 평균 선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형적이었냐면요. 2021년 에인절스 총 연봉 1억 8천만 달러 중 무려 65%가 넘는 1억 1,800만 달러가 단 4명에게 집중됐습니다. 에인절스는 겉만 화려하고 뼈대는 다 썩어 문드러진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그렇게 누워있으면 밑에서 저렴하고 쌩쌩한 유망주들이 올라와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팜 시스템이죠. 하지만 에인절스는 신인을 뽑고 키우는 육성 능력마저 메이저리그 최하위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야심차게 뽑았던 조 아델은 리그 최하위권 워스트 플레이어로 전락했고, 조던 아담스, 윌 윌슨 같은 유망주들은 빅리그에 정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유망주 공급이 완전히 끊기자 주전들이 다치면 이름도 모르는 대체 선수들로 땜빵을 해야 했습니다. 이 혹독한 대가는 투수진 붕괴로 이어졌는데요. 선발 투수가 5이닝을 못 버티고 강판당하면 불펜이 연이어 불을 지르는 불장난이 매일 밤 반복됐죠. 팀 평균 자책점은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2024년 99패, 2025년 90패에 이어 2026년 현재까지도 지구 최하위에 머무는 참담한 결과는 예견된 필연이었습니다. 이런 구단의 쓰레기 같은 운영에 더해 트라웃의 인성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많은 이들이 마이크 트라웃을 모범적이고 청정한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2025년 말 투수 타일러 스캑스의 약물 오남용 관련 민사소송에서 트라웃이 법정 증언대에 서며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죠. 당시 구단 홍보 직원이자 선수들에게 불법 보약을 유통하던 에릭 케이는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트라웃, 알버트 폴스 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이 직원에게 돈을 믿기로 엽기적인 장난, 이른바 가혹행위성 내기를 제안했다고 했죠. 직원의 다리에 시속 145km의 강속구를 정면으로 맞추거나 트라웃의 등에 난 어떤 것을 먹게 하거나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먹이는 대가로 현금을 쥐어주는 장난이 라커룸 안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트라웃은 이 돈이 약물 구매 자금으로 쓰인다는 경고를 듣고 2018년에 내기를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구단 최고 스타들이 직원의 중독 증세를 알고도 개인적 유의의 도구로 소비하고 묵인했다는 사실은 에인절스 라커룸이 얼마나 방만하게 통제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여기에 트라웃 특유의 조용한 리더십 역시 구단 몰락을 부추겼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나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동료들의 나태함을 호되게 꾸짖고 구단 프런트에 쓴소리를 하며 긴장감을 불어넣는 리더와 달리 트라웃은 누구와도 갈등을 빚지 않는 착한 사람으로 남길 원했습니다. 팀의 절대적인 중심점이 그저 묵묵히 내 할 일만 하고 퇴근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자 팀 전체가 패배에 무뎌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나태한 문화가 뿌리내렸죠. 강한 규율과 책임감이 사라진 팀, 에인절스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도 무기력하게 무너진 결정적 촉매는 어쩌면 이 방관의 문화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크 트라웃의 성적 하락과 에인절스의 몰락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한지 보여줍니다. 아무리 시대를 지배한 불세출의 천재라도 세월과 부상 앞에서는 평범해질 수밖에 없으며, 야구는 결코 영웅 한두 명의 힘만으로 우승할 수 없다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트라웃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에인절스의 잔류에 팀의 재건을 돕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4억 2,600만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은 이미 팀의 재정적 족쇄가 되어버린 상태죠. 오타니와 트라웃이라는 인류 야구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조합은 단 한 번의 포스트 시즌 승리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최근 구설수가 많아지며 트라웃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긴 했지만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고 타격 폼까지 바꿔가며 아직까지도 트라웃은 이 잔인한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